오늘은 유럽 허니문 도시 소개, 스위스의 인터라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라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에 대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라켄의 공항 유무입니다. 인터라켄은 아주 작은 산악도시라서 아쉽게도 공항은 없고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 도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라켄에 대해서 도시 소개도 중요하지만 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에 제가 미리 켜놨는데 이 SBB라는 이 홈페이지 또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레츠코레일처럼 열차 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스위스의 열차 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미리 좀 기재를 좀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리 중앙역에서 이제 인터라켄 웨스트역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를 기재를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이 시간대가 쭈루루룩 뜹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탑승을 하시면 되겠고요. 환승지나 이런 것도 모두 명시가 되어 있고 환승하시는 플랫폼 이런 것도 모두 정확한 시간대나 이런 걸 조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여행을 좀 계획하시고 실제로 가셨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사이트이자 앱이니까 SBB에 대한 것만큼은 꼭 여행 준비를 하실 때 필수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터라켄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만약에 인, 아웃 하는 항공이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나는 취리로 인을 했다 한다면 취리에서 뭐 직행으로 인터라켄까지 가는 구간도 있고 또는 대부분 이 베른이나 루체른 등등의 도시를 통해서 환승을 해서 인터라켄 역으로 이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보통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가 중간에 있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보통 스위스 파리 또는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익을 연계하는 여행을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스위스 인터라켄 같은 경우에는 파리를 이동하실 때 바젤이나 또는 취리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파리로 이동하신 편이고요. 이제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하신 경우에는 인터라켄에서 뭐 슈피치나 브리그나 이런 데를 경유하신 다음에 이제 밀라노로 이동하셔가지고 밀라노에서도 그 열차를 타고 베니스, 볼로냐, 뭐 피렌체, 로마 등등으로 기차 이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차 이동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효율적입니다. 시간대가 굉장히 또 많고 그리고 뭐 비행기처럼 먼저 이동해서 탑승 준비를 좀 이른 시간에 안 해도 되는 거죠. 물론 좀 여유롭게 준비는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한 게 기차라서 스위스 여정을 하실 때도 기차에 대한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라켄의 도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라켄, 라켄이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수와 호수 사이에 있는 동네, 마을이라는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라켄으로 불리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툰 호수, 오른쪽으로는 브리엔츠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라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여기 동역, 오스트역, 그리고 왼쪽에 웨스트, 이 서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역과 역 사이는 도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이쪽 라인이 대부분 평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동하기가 용이한 편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를 한번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라켄에서 조금만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이 스위스 전경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사실 인터라켄은 교통의 요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스 하면 딱 생각나는 전경의 어떤 전경은 인터라켄에서 좀 먼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프라우를 등정해서 이제 내려갈 때 다른 도시를 가시게 되는데 여기 그린델발트라는 도시에 대한 것도 제가 요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터라켄 같은 경우에는 서역과 동역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이 동역과 서역 사이에는 이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뭐 카페나 호텔, 식당들이 모두 이 위치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동역 같은 경우에는 융프라우를 등정하는 어떤 역이다 보니까
여행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스위스는 물가가 비쌉니다. 그건 뭐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판단되는 여행객들한테 판단되는 부분은 바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대한 해결을 여행간 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쿱이라는 마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비하자면은 뭐 홈플러스나 또는 이마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것저것 식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매대에 초콜릿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선물 이런 것도 구매하셨고요. 과일이나 뭐 유제품 또는 뭐 초콜라떼 또는 뭐 커피류 이런 것도 모두 구매할 수가 있고요. 필수적으로 물도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터라켄 가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먼저 쿠에 가셔가지고 먹거리를 구매하시거나 또는 요게 또 귀찮으시다 하신다면은 한국에서 사전에 좀 음식을 좀 챙겨 가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터라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굉장히 좀 비싸긴 합니다. 그 퐁두라는 전통 음식이랑 레스티라는 이런 감자전만 시켜도 거의 뭐 10만 원에 육박하고요. 뭐 와인이나 이런 거 더 곁들이시면 거의 뭐 10만 원 중반대 한 끼를 드시다 보니까 요렇게 식사 부분은 이런 마트나 또는 사전에 여행 준비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식사를 해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준비하셔도 좋고요. 여기도 상단에 보시면 아래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한식당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대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한식이 생각나신다면 이런 것도 도보로 이동하셔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라켄에 가셔가지고요. 뭐 말 그대로 이 인터라켄이라는 도시를 그냥 산책도 하시면서 옆 호수 놀러 가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요. 어떤 걸 많이 하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하더클룸, 제가 이거는 미리 네이버로 좀 검색을 해놨는데 여기는 일종의 전망대입니다. 하더클룸이라는 전망대인데 사진 보시다시피 높은 곳에서 인터라켄 전경을 모두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라켄 가셔가지고 우리는 좀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이런 인생샷을 좀 찍고 싶다 하신다면 한번 가보시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티비티 하신 분들은요 인터라켄에서 가셔가지고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이런 뭐 자전거를 대회해서 이렇게 호수를 한번 갔다 오신다든지 이렇게 여정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자, 인터라켄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융프라우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터라켄 호텔 또는 일정 지정되어 있는 미팅 장소에서 한국인 가이드분이 융프라우 등정권을 전달드리면서 이런 환승 과정까지 싹 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인 서비스 부분이나 융프라우 등정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사의 어떤 인터라켄의 상품 중에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일명 호수 투어, 그러니까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하는 전용 차량 투어 있는데요. 요거는 투어를 가시면 어디를 가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입니다. 먼저 가볼 곳이 블라우제 호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를 전경으로 가고 있는 말 그대로 호수인데요. 아름다운 전경에서 두 분께서 좀 힐링 시간도 갖고 너무나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블라우제 호수입니다. 근데 이 느낌을 보시다시피 이 인터라켄에서 충분히 대중교통 갈 수는 있는데 좀 멉니다. 멀고 뭐 다양한 교통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차량으로 편하게 블라우제 호수 가셔가지고 가이드 투어와 이런 여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는 곳이 바로 시그리스빌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블리지, 그러니까 여기 다리인데 이 다리에서 보는 전경이 매우 훌륭하다 보니까 여기도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가셔가지고 이런 멋진 전경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투어가 이 호수 투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투노스를 가셨으면 이제 옆에 브리엔츠 호수도 가셔야겠죠. 이 브리엔츠 호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입니다. 여기 이젤발트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사진 촬영도 하시고 이런 호수에서 시간도 보낼
그런 부분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지엘발트.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전용 차량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한국인의 또 설명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상품을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허니문만 함께하는 투어입니다. 남녀노소 함께하는 투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있는 투어를 이제 인터라켄에서 할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그린델발트라는 지역인데요.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라켄에서 이제 융프라우로 등정했다가 이제 내려올 때 그린델발트로 가셔가지고 뭐 산장 호텔에서 숙박도 하는 편인데요. 이것도 특전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이제 인터라켄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와 만나서 이제 융프라 등전권 받고 그다음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상세한 설명 듣고 또 하나의 안내를 받습니다. 우리가 캐리어를 들고 융프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터라켄에서 이제 그린델발트로 짐을 운송해 놓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상세 안내, 그리고 짐을 찾아서 어떻게 또 이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인터라켄에서 설명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델발트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그냥 뒷동산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무 뒤에 한번 또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스위스 전경은 이런 인터라켄이 아닌 그린델발트에서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전경들이죠. 이런 것도 그린델발트의 이런 샬레라고 불리는 산장 호텔에서 숙박도 하면서 자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델발트 숙소에서 4월에서 10월 기간에 특전 사항으로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좀 날짜 제한을 두냐면 그린델발트 숙소가 다소 난방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기간에는 이런 그린델발트에서 특별한 체험도 산장 호텔에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라켄으로 가시게 되면 당연히 가봐야 될 곳이 그린델발트가 됐고, 그린델발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라켄에서 이것저것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많은 액티비티는 이 그린델발트에 있는 피르스트라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 뭐 전망대에 대한 이런 멋스럼도 여기입니다. 피르스트 여기서 이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액티비티나 이런 거를 마음껏 하셔도 좋고요. 뭐 자전거나 이런 뭐 액티비티 뭐 펌 패키지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그런 걸 즐기셔도 좋고요. 말 그대로 여기서 그냥 힐링 시간을 보내셔도 너무 좋은 곳이 피르스트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되신다면 이 그린델발트에서 한 1, 2박 하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힐링 시간을 보내셔도 좋고요. 또는 뭐 이런 액티비티도 한번 체험해 보셔가지고 스위스를 한번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위스 여행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인터라켄과 그리고 인터라켄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가봐야 될 그린델발트라는 지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위스의 또 다른 도시 또는 명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